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동길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저도 제 공연장 행사할 때 공연장에 막 무대 이제 셋업하고 막 있는데 어떤 한 여학생, 대학생인 것 같은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 이렇게 저한테 와서 대뜸 그러는 거예요. 자기 롤모델이라고. 제가 그 말 들으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인생 제대로 살았구나 하는 느낌 드는 거 있죠. 모든 것들이 보상받는 느낌. 그만큼 좋은 말이죠.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된다는 것. 참 기분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롤모델이 된다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을 한번 오늘 저는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롤모델은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성공한 위치에 있고 또 뭔가 자기 업적이 분명한 사람들을 보고 그걸 목표를 보면서 이제 도전 의식을 가지면서 롤모델을 삼죠. 왜냐면 그렇게 닮고 싶다 이거지. 닮고 싶다는 거니까 롤모델이라는 게.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참 모든 인생을 보상받는 느낌이 들죠.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서 참 좋은 말인데 그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는 그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볼 부분이 좀 있습니다. 롤모델이 되는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롤모델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다 성공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이 롤모델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롤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죠. 사실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사람 같이 되고 싶어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성공담이나 인생 뭐 어떤 수기나 인생 전기 이런 걸 보면 쫙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이 사람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쭉 이제 인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죠. 근데 다르잖아요. 포장한 것들 보면 참 묘하게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데 어느새 이렇게 유명한 위치에 있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상시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서서히 포장을 하기 시작해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자라온 모든 것들이 다 또 거룩하게 이제 이렇게 다 꾸며지는 거죠. 진정한 롤모델은 어떨 때 힘을 발휘하냐면 여기 이제 적어놨지만 저런 것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야 진짜 롤모델이 되는 거죠. 저런 것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하는 도전의식을 줄 수 있을 만큼 이루어낸 성취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해낼 때 그게 진정한 롤모델이에요. 왜? 저 사람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런 마음을 줘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은 4차원의 완벽한 어떤 그 넘사벽. 그래서 저 사람은 도저히 넘을 수 있는 그런 그 성취나 가지고 있는 재원을 보면 내가 저 사람 따라가려고 하다가는 가랭이 찢어지겠다고 포기해버리죠. 높은 목표만 설정해 놓고 부럽기만 하지 실제로 그 사람을 닮아갈 수 있는 것들은 공통점이 없으니까 또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모자란 게 많다라고 느끼니까 그 사람이 이루어낸 걸 나는 절대로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애초부터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진정한 롤모델은요,
저런 것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하는 생각이 확 들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롤모델.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롤모델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저는 참 저런 것도 하는데라고 얘기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저런 것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뇌종양으로 뇌종양 이 암덩어리 이렇게 큰 게 이렇게 뇌 번듯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계속 그걸 함께 지냈어요. 뇌종양인 상태로. 그분이 그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암송을 하신 분인데 그분 때문에 저도 이제 성경을 100독이나 했어요. 소리내서 읽는 거를. 3박 4일 동안 이제 집회를 하면 거기 집회에 가면은 3박 4일만 딱 정신 차리고 있으면 성경을 1독을 할 수 있어요. 66권 이 두꺼운 걸. 그래서 처음에 저는 우리 아들, 딸을 방학 때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게 만들어 보려고 거기를 이제 집회를 보냈죠. 3박 4일 캠프만 갔다 오면 성경을 1독 한다니까. 거기를 보내면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미션을 줬어요. 성경이 66권으로 돼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다 합쳐서. 그래서 한 권 한 권을 이제 66권을 다 합쳐서 다 읽으면 66권 3박 4일 동안 다 읽으면 한 권당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니까 한 권당 10,000원씩 해서 66권을 다 읽으면 66만 원씩 주겠다고 제가 상금을 걸고 성경 통독해서 읽는 집회에 우리 아이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고 저는 감시자로 이제 감독관으로 가서 앉아 있다가 애들 졸고 있거나 딴청 피우면 집에 가서 이건 다시 읽어 이러고 이제 딱 뒤에서 지켜오는 역할로 이제 있으면서 첫 인연이 돼가지고 그 집회를 이제 가서 참석하다가 제가 이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죠. 그러고는 첫 집회 이후로 계속 그 집회를 참여하면서 제가 이제 100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했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늘 집회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젊은 시절에 워낙 그 방탕하게 살았고 막 살으셔가지고 그 뭐 알코올 중독도 오고 막 굉장히 험하게 사셨던 분이라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알코올 중독 후유증 때문에 이 수전증 이게 손 떨리는 이렇게 중풍 같은 게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계속 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뇌종양이 온 데다가 알코올 중독 후유증으로 이름 물어보고 돌아서면 까먹을 정도로 기억력이 아주 제로 상태, 거의 뭐 기억력이 다 없어진 상태였는데 그분이 암송을 거의 성경 한 3분의 1 이상을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암송을 시켰거든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를 요령을 가르쳐 주시는 세미나를 같이 했어요. 통독을 하면서. 지금도 그분 생각이 그립네. 어쨌든 성함이 박종면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분을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예수님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꾸밈 없는 분이시고 그렇게 참 모범적으로 살다 가셨는데 그분이 그 노숙자들을 케어하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봉사도 하시고 항상 함께 생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암송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이 중풍이 와가지고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손이 떨리니까 이렇게 손을 제대로 못 들어요. 이렇게 항상 달달달 떨어요. 이렇게. 그럼 집회에 다 참석한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자기를 가르치면서 손을 막 떨어 이렇게. 아니 손 떠는 건 따라하지 말고 그냥 자기를 가르치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만들어.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를 정말 존경하고 자기를 신뢰하면 말하는 그대로 따라해 달라고 하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가르치게 해요. 그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런 것도 하는데 하고 먼저 딱 따라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런 분도 하시는데 어떻게 목사님한테 저런 것도라고 할 수 있냐. 저런 분도 하시는데 라고. 아니 다시 고치라고. 저런 것도 하는데 라고 고치. 저런 것도 하는데 라고 다시 하라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가르치죠. 저런 것도 하는데. 그리고 나라고 왜 못해.
나라고 왜 못해? 이렇게 이제 손을 자기를 이렇게 가리켜. 나라고 왜 못해? 치우면서. 나라고 왜 못해? 저런 것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그렇게 계속 가르치셨어요. 자기는 알코올 중독으로 이 뇌가 손상이 온 데다가 자기는 돌아서면 까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기억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이만큼 외운다 이거죠. 이런 나도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아주 컴퓨터 성능이 우수한 뇌를 가진 분들이 왜 못 외우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계속 도전을 주세요. 그럼 노숙자 한 분 한 분을 다 성경 암송을 외우게 만들어서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분부터 시작해서 나이 엄청 드신 분들 다 줄줄줄줄 성경 암송하게 하고는 자 이런 분들도 합니다. 이런 분도 하는데 당신들이라고 왜 못하겠냐. 그러면서 막 도전을 주세요. 그런데 도전을 받고 이제 막 사람들이 성경을 엄청 외웠거든요. 저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외웠죠. 근데 그분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저런 것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진정한 롤모델은 자기 자신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같이 하잘것없는 사람도 이런 일을 해냈는데 당신들이라고 왜 못하겠냐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한 어떤 그 도전의식을 줄 수 있을 만큼 만만해 보일 수 있어야 진짜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롤모델은 그거예요. 넘사벽이 아니라 저 사람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데 영웅을 어떻게 우리가 닮을 수 있을까요? 완벽한 영웅은 닮을 수가 없어요. 그저 부러워할 뿐이죠. 그런 사람은 롤모델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저 영웅일 뿐이에요. 진정한 롤모델은 정말 하찮은 사람, 하잘것없는 사람, 누가 봐도 만만해 보이는 사람, 정말로 우습게 볼 만한 그런 존재가 그 일을 해냈을 때 아, 나도 할 수 있겠네 하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롤모델이죠. 그래서 우리는 롤모델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길 만한 일을 해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탁 나타났을 때 어쩌다 보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환경이 자기 가진 컨디션이 정말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과거를 비참할수록 아름답다고 그 보잘것없는 과거를 그대로 다 오픈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성공한 사람의 과거를 비참한 과거, 보잘것없는 과거,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그대로 오픈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도 용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저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저렇게 자기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것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할까 하고 확 끌려올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도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용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가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기를 꿈꾸는 분이거나 아니면 뭔가가 자기가 이루어낸 성취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더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다 부끄러운 과거는 다 제하고 돼 있는 것들만 보여주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성공한 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고, 추하고 부끄러울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줘서 진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게 진짜 살아있는 위치거든요. 그게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해야 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지나간 부끄러운 과거, 부끄럽게 감추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나 이렇게 부끄러웠고 나 이렇게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과거들이 오늘날 내가 있게 한 자양분이 됐다 하고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포장하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자는 거죠.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누구의 롤모델이 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비리로 정말로 나쁜 짓을 해서 번듯하게 자기 걸 가진 사람은 그걸 드러내는 순간 다 이것조차 다 빼앗기니까 감추려고 하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자기가 가진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낸 분들은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 수치스럽고 드러내기 정말 더 싫은 것들을 여러분, 나 같은 것도 이렇게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런 것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하고 저를 가르쳐 보세요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청소년들이 본받을 사람들이, 진짜 본받을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완벽하게 다 돼 있는 모습, 포장돼 있고 부끄러운 것들 다 덮어놓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 다 드러내서 지금 나와 비교해도, 지금 내 청소년 때와 비교하고 지금 내 모습과 비교해도 저 사람이 훨씬 못한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 저렇게 힘든 것들을 나와 똑같은 마음을 다 느끼면서도 저걸 해냈구나.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오픈하고, 그리고 롤 모델에 대한 우리 스스로도 기대치를 더 낮추고, 저런 것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라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정한 롤 모델로 그렇게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기준을 한번 다시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